호랑이와 곶감. 구독을 부탁해. 깊은 산속 크고 무서운 호랑이가 살고 있었어요. 어우, 배고파. 오늘은 뭘 먹지? 배가 고픈 호랑이는 생각했어요. 오늘은 마을로 내려가 볼까? 호랑이는 입맛을 쩝쩝하시며 살금살금 마을로 내려갔어요. 어느 집 앞에서 호랑이는 멈췄어요. 안에서는 아기가 응애응애 울고 있었죠. 호랑이는 아기가 우는 소리에 귀를 쫑긋 세웠어요. 안에서는 엄마가 아기를 달래며 말했어요. 아가, 울지 마. 계속 울면 무서운 호랑이가 잡아간다. 아니, 내가 온지 어떻게 알았지? 하지만 아기는 더더욱 크게 울었어요. 호랑이는 당황했어요. 이 호랑이를 안 무서워하다니. 그러자 엄마가 또 말했어요. 아가, 곶감이다. 곶감? 그 말에 큰 소리로 울던 아기는 울음을 뚝 멈췄어요. 밖에서 듣고 있던 호랑이는 깜짝 놀라며 무서움에 덜덜 떨기 시작했어요. 곶감? 곶감이란 녀석이 나보다 더 무섭단 말이야. 호랑이는 곶감이 곧 다가올 것 같아 소외양간으로 몸을 숨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호랑이 등 위에 무엇인가가 올라탔어요. 곶감이 내 등에 탔어. 호랑이는 깜짝 놀라 산속을 향해 내달렸어요. 사실 호랑이가 착각한 그 곶감은 외양간에 소를 훔치러 들어온 소도둑이었어요. 소도둑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소가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슬쩍 고개를 내밀어 살펴보자 줄무늬의 뾰족한 귀. 어머, 호랑이다. 내가 호랑이 등에 올라타다니. 도둑은 속으로 비명을 질렀고 호랑이는 무서움에 계속 달렸어요. 그때 나뭇가지에 이마를 부딪힌 도둑은 호랑이 등에서 떨어졌어요. 아, 굴러 떨어진 도둑이 중얼거렸어요. 휴, 하마터면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뻔했네. 호랑이는 곶감이 없어진 걸 느끼고는 중얼거렸죠. 휴, 하마터면 곶감한테 잡아먹힐 뻔했네. 그날 이후로 도둑은 겁에 질려 다시는 소를 훔치지 않았고 호랑이는 곶감이라는 말만 들어도 덜덜 떨었어요. 그래서 마을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았답니다. 금도끼, 은도끼. 구독을 부탁해. 옛날 옛적 가난하지만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낡은 쇠도끼 하나뿐이었지만 매일 성실히 나무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무를 하던 나무꾼은 풍덩 그만 도끼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아이고, 내 도끼. 나무꾼은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때 반짝이는 물결 속에서 하얀 수염을 가진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왜 그리 울고 있느냐?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어요. 그게 없으면 일을 할 수 없어요. 나무꾼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산신령은 조용히 연못 속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산신령이 금도끼를 들고 나왔어요.
이것이 내 도끼냐? 아니요, 제 도끼는 그렇게 반짝이지 않아요. 이번에는 은도끼를 들고 나왔어요. 그럼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아니요, 제 도끼는 낡은 쇠도끼예요. 마지막으로 낡은 쇠도끼를 들고 나왔어요. 이 도끼가 내 도끼냐? 맞아요. 그게 바로 제 도끼예요. 산신령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허허, 정직한 너에게 이 새 도끼를 모두 주마. 우와, 감사합니다. 나무꾼은 새 도끼를 품에 안고 기쁘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 이야기는 금세 퍼졌어요. 욕심 많은 나무꾼도 연못으로 달려갔어요. 그는 일부러 도끼를 빠뜨리고 억지로 울기 시작했어요. 흑흑, 내 도끼가. 산신령이 이번에도 금도끼를 들고 나왔어요. 이것이 내 도끼냐? 아이고, 맞습니다. 반짝이는 그 도끼가 제 것입니다. 욕심 많은 나무꾼의 눈이 반짝였어요. 산신령은 눈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거짓말을 하다니. 진짜 내 도끼도 돌려줄 수 없다. 그러고는 연못 속으로 사라졌어요. 안 돼, 잠시만요. 욕심 많은 나무꾼은 당황했지만 연못은 이미 아무 일도 없던 듯 고요했어요. 결국 욕심 많은 나무꾼은 자기 도끼마저 잃고 엉엉 울며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사자와 쥐. 구독을 부탁해.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어느 날, 배가 부른 사자 한 마리가 나무 아래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 작은 쥐 한 마리가 굴러가는 도토리를 쫓아 달리다가 퍽! 그만 잠자고 있던 사자에게 부딪히고 말았어요. 큰! 사자가 눈을 번쩍 뜨더니 쥐를 덥석 잡았어요. 쥐는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살려주세요. 사자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잠자는 사자를 깨우다니 겁도 없는 녀석이구나. 쥐는 덜덜 떨며 말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언젠가 꼭 은혜를 갚을게요. 사자는 푹 하고 웃으며 말했어요. 너처럼 작은 쥐가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 하지만 배가 부른 사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쥐를 놓아주었어요. 흥!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쥐는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뒤 사자는 숲속을 걷다가 그만 사냥꾼이 놓은 그물에 걸리고 말았어요. 으악! 이럴 수가. 누가 나 좀 도와줘. 그때 숲 어딘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깜짝 놀란 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목소리의 주인은 얼마 전 사자가 살려줬던 바로 그 쥐였어요. 쥐는 길쭉한 앞니로 사자가 갇힌 그물을 갉기 시작했어요. 거의 다 됐어요. 마침내 그물이 끊어졌어요. 사자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언젠가 꼭 은혜를 갚겠다고 했죠? 그날 이후
사자와 쥐는 서로 도우며 지내는 아주 사이좋은 친구가 되었답니다. 해와 바람. 구독을 부탁해. 푸른 하늘 위에 해와 바람이 나란히 떠 있었어요. 두 친구는 누가 더 힘이 센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난 뭐든지 휙 날려버릴 수 있어. 세상에서 나보다 센 건 없을걸? 세다고 다 이기는 건 아니거든. 응? 그럼 누가 더 센지 겨뤄보자. 그때 길을 걷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누가 저 사람의 외투를 먼저 벗기나 해보자. 좋아, 해보자. 내가 먼저 해볼게. 잘 봐. 바람은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쿵! 거센 바람을 몰아쳤어요. 나뭇잎이 날리고 행인의 모자가 휙 날아갔어요. 어휴, 갑자기 바람이 왜 이렇게 불지? 바람은 더 세차게 불었어요. 그러자 행인은 몸을 움츠리고 외투를 더 꼭 붙잡았어요. 아이고, 무슨 바람이 이렇게 심술궂당. 이럴 수가. 왜 외투가 안 날아가지? 결국 바람은 지쳐서 멈추고 말았어요. 이제 내 차례지? 해는 조용히 따뜻한 햇살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햇살이 비추자 행인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아이고, 이번엔 덥네. 도대체 날씨가 왜 이래? 해는 햇살을 점점 더 따뜻하게 비쳤어요. 그러자 행인은 스스로 외투를 벗었어요. 어후, 덥다, 더워. 그 모습을 본 바람은 얼굴이 붉어지며 당황했어요. 아니, 이럴 수가. 내가 진 거야. 해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거봐, 힘만 세다고 다 이기는 건 아니지? 바람은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후다닥 달아나 버렸어요. 해는 조용히 웃으며 따스한 햇살을 비쳤어요. 그리고 행인은 기분 좋은 얼굴로 가볍게 길을 걸어갔답니다. 지혜로운 까마귀. 구독을 부탁해. 태양이 쨍쨍 내리쬐는 어느 날이었어요. 까마귀 한 마리가 목이 말라 비틀거리고 있었죠. 어휴, 목말라. 물 마실 곳이 어디 없나? 그때 나무 그늘 아래 무언가 반짝였어요. 까마귀는 그쪽으로 천천히 날아갔어요. 우와, 물이다, 물. 까마귀는 신이 나서 병 속을 들여다봤어요. 안에는 시원해 보이는 물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살았다. 빨리 마셔야겠다. 하지만 병은 너무 깊었어요. 부리를 아무리 뻗어도 물에 닿지 않았죠. 왜 이렇게 깊어? 물을 마실 수가 없잖아. 까마귀는 멍하니 병을 바라보다가 곧 눈빛이 반짝였어요. 방법이 있지? 포기할 순 없지. 까마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작은 조약돌들을 발견했어요. 그러고는 조약돌 하나를 집어들더니 퐁당 병 안에 넣었어요. 까마귀는 조약돌을 또 넣고 또 넣었죠. 물은 조금씩 올라왔어요. 마침내 물이 까마귀 부리에 닿을 만큼 올라왔어요. 됐어. 드디어 물을 마실 수 있어. 까마귀는 시원한 물을 꿀꺽꿀꺽 마셨어요.
시원하다. 시원해. 까마귀는 흐뭇하게 중얼거렸어요. 역시 까마귀는 머리를 써야 돼.